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우한발 코로나에 이어서 마치 대륙에서 밀려드는 영적인 어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16일 오전부터 백령도를 비롯해서 내륙으로 확산됐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황사, 이 노란 모래바람은 중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한국 언론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중국 매체 질문에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다면서 발끈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가 가관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황사 발원지는 고비 사막과 함께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내몽골과 중국 북동 지역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환경 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기 오염은 중국의 통제 여부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를 갖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확인이 됐었죠. 가령 지난해 5월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핀란드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 연구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 내 대기 오염 농도가 코로나 봉쇄 기간 줄었다가 봉쇄를 풀자 다시 치솟았다는 통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발 대기 오염은 당연히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령 대기 오염의 대표적 원인인 초미세먼지의 경우 중국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죠. 지난해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이스트 환경복지연구센터 연구팀은 서울의 공기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와 반응을 일으켜서 오염도를 높인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는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많은 부분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가령 2015년 9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7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TV조선 등 한국의 언론은 대회 당시 베이징의 공기가 나빠서 방독면을 쓰고 뛸 정도였다는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뿐 아니죠. 중국의 수리부, 물을 관리하는 수리부에서 발표한 2016년 1월 지하수 동태월보라는 자료를 보면 중국 지하수의 80%가 마시거나 목욕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57개 도시 가운데 400개 도시가 지하수를 음용자원, 즉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구수 기준으로 70%에 해당됩니다. 이들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즉 이들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목욕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힌 것이 이 정도니 실제는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2016년 4월 11일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수질 오염이 대기 오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서 평가를 했었죠. 문제의 원인은 중국이 물이 부족한 데다 마구잡이로 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2월 UN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담수량, 이 물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 담수량은 전 세계 7% 미만에 그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20%가 중국에 있는데 말이죠. 같은 보고서는 베이징 지표면 물의 40%가 오염돼서 농업이나 산업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도 싣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영양연구소 HEI가 발간한 세계 대기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전 세계 667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28%에 해당되는 185만 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또 한국인도 23,100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인 23,100명은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 등으로 조기 사망한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권은 물론 환경단체들도 중국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약속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SNS 등을 통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죠. 참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오염 없는 전용 농장에서 자란 동식물을 먹고 살 테지만 대기 오염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지난번 말씀드린 불량식품 문제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은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공산당 질서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죠. 한국도 또 미국도 서구 선진국들 모두 환경 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환경오염은 어려워졌죠. 물론 지금은 네오마르크시즘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지구라는 땅 자체를 우상으로 만드는, 이 우상이 돼버려서 마치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식의 근본주의 환경운동들도 성업을 하지만 환경 파괴의 마지노선을 넘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빈곤 해결의 명분과 번영을 꾀하는 탐욕으로 뒤섞여서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 파괴의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결국 중국발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빼앗긴 자유, 박탈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과 또 역사는 자유와 신앙이 빈곤과 탐욕의 유일한 해법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에 넘어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큰 재앙이 한반도에 벌어지기 전에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질서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환경 문제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겠죠. 경건한 이들은 지금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 황사 또는 불량식품들이 이것을 위한 기도의 절박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대적하는 북한과 중국의 유물론 질서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옵소서.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하사 어둠이 무너진 저 땅에 복음이,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과 북한과 중국의 교회들을 살리시어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들이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 자손에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향한 주님의 경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